결혼한 지 40년, 50년이 된 부부들을 보면 이런 모습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 라는 인사도 없이 각자 할 일만 하고, 저녁 식사 때도 말없이 밥만 먹고, TV를 보면서도 서로 다른 채널을 보려고 리모컨을 두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심지어 어떤 부부는 하루 종일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밥 먹어라, 약 먹었니? 어디 가니? 정도의 생활적인 대화만 오갈 뿐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살게 됐을까? 젊었을 때는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제는 그냥 함께 사는 동거인 같다. 여러분 부부도 혹시 이런 모습이신가요? 실제로 한국노년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결혼 30년 이상 부부들 중 72%가 배우자와의 관계가 식상하다고 답했고 58%가 다시 연애하듯 지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70대가 되어서도 신혼부부처럼 다정하고 로맨틱하게 사는 부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부들은 특별한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설레고 함께 있어도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 방법을 말입니다. 오늘은 40년, 50년 결혼 생활에 지쳐있는 모든 부부들을 위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범했던 70대 부부가 어떻게 다시 연애하듯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다시 행복한 관계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2세 김철수 할아버지와 69세 이영희 할머니 부부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한 지 올해로 47년째입니다. 하지만 5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평범하고 권태로운 부부였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의 고백입니다. 그때는 정말 재미없게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 보고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집안일하고 대화라고 해봐야 밥 먹어, 어디 가니? 이런 것뿐이었어요. 이영희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그래도 서로 관심도 많고 이야기할 것도 많았는데 언제부터인가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세상, 저는 제 세상에서만 살고 있더라고요. 두 분의 하루 일과는 이랬습니다. 아침 7시 각자 일어나서 인사도 없이 세면, 아침 8시 말없이 아침 식사, 오전 시간 할아버지는 신문과 TV, 할머니는 집안일, 점심시간 간단한 점심 후 각자 낮잠, 오후 시간 할아버지는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 할머니는 친구들과 만남, 저녁 시간 말없는 저녁 식사 후 각자 TV 시청, 밤 시간 말없이 잠자리,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똑같은 패턴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살게 됐을까요? 옆에 있어도 외로워요. 할아버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할 얘기도 많고 재미있었는데 이제는 뭔가 어색해요. 이 대화가 두 분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연애해볼까요? 할머니의 제안에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요? 하지만 해봅시다. 그날부터 두 분은 작은 변화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이 부부는 동네에서 가장 다정한 부부로 유명합니다. 지금이 결혼 후 가장 행복한 시기예요. 젊었을 때보다 더 사랑해요. 할머니의 말입니다. 매일이 설레요. 47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할머니에 대해 새로 알게 되는 게 많아요. 할아버지의 고백입니다. 도대체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샵샵 권태로운 부부와 로맨틱한 부부의 차이점. 우리 주변을 보면 같은 나이, 비슷한 결혼 기간인데도 부부마다 관계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부부는 권태롭고 어색하게 지내지만 어떤 부부는 여전히 다정하고 로맨틱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75세 박순자 할머니와 78세 최동수 할아버지 부부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 52년째인데도 여전히 신혼부부 같습니다. 먼저 로맨틱한 부부들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에게 잘 잤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라고 인사합니다. 식사할 때도 오늘 반찬이 맛있네요. 고생해서 차려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말합니다. 외출할 때는 어디 가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라고 걱정해줍니다. 잠들기 전에는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반면 권태로운 부부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 없이 각자 할 일만 합니다. 식사할 때도 말없이 밥만 먹습니다. 외출할 때도 어디 가냐는 질문 정도만 할 뿐입니다. 잠들 때도 각자 돌아 누워서 잡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면 큰 차이가 됩니다. 73세 서금순 할머니의 말입니다. 예전에는 저희도 말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작은 것부터 바꿔보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같은 집에 살아도 전혀 다른 기분이에요. 76세 한복수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할머니와 대화를 다시 시작하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았어요. 47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몰랐던 게 이렇게 많다니. 그렇다면 권태로운 관계를 로맨틱한 관계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 분이 다시 연애해 보자고 결심한 후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아침 인사였습니다. 예전에는 일어나서 말도 없이 각자 세면대로 향했는데 이제는 눈을 뜨면 서로 잘 잤어요? 라고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47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인사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할아버지의 고백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가 잘 잤어요라고 대답해 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두 번째 변화는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밥상에 앉아서도 각자 스마트폰만 보거나 TV만 봤는데 이제는 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날씨가 좋네요. 반찬이 맛있어요. 같은 간단한 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입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았으니까 할 얘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대화를 시작하니까 이야기할 게 정말 많더라고요. 세 번째 변화는 관심 표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상대방이 어디에 가든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조심히 다녀오세요. 재미있게 다녀오세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돌아오면 어떠셨어요? 재미있었어요? 라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6개월 정도 지속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영화나 보러 갈까요? 오랜만에 둘이서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한 후 아이들이 독립한 다음에는 둘이서 영화를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정말요? 좋아요. 그날 두 분은 20년 만에 둘이서 영화관에 갔습니다. 로맨스 영화는 아니었지만 함께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보는 시간이 정말 달콤했다고 합니다. 김철수, 이영희 부부 외에도 성공적으로 관계를 회복한 다른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74세 윤순덕 할머니와 77세 정갑수 할아버지 부부는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부부는 일주일에 한 번은 데이트하기라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정갑수 할아버지의 설명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어디든 함께 나가기로 했어요. 공원 산책이든 찻집이든 마트든 상관없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데이트라고 하니까 뭔가 특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같은 공원을 가도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윤순덕 할머니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아주시고 벤치에 앉을 때 자리도 양보해주시고 이런 게 데이트구나 싶었어요. 6개월 후 이 부부는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다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부부인 71세 서순자 할머니와 74세 김동수 할아버지는 서로 칭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김동수 할아버지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옷이 예쁘네요. 할머니가 만든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덕분에 집이 항상 깔끔해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어색해했습니다. 40년 넘게 살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언제였나 싶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기분 좋기도 하고. 하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할머니도 할아버지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든든해요. 할아버지가 고쳐주신 덕분에 편해졌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안심돼요. 이런 칭찬들이 오가면서 두 분의 관계는 새로워졌습니다. 서순자 할머니의 말입니다. 칭찬을 들으니까 제가 더 예뻐지고 싶어지더라고요. 옷도 신경 쓰게 되고 화장도 하게 되고요. 성공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관계 회복에는 일정한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인식의 변화입니다. 우리 관계가 식상해졌구나, 뭔가 바꿔야겠다는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변해야 해, 대신 우리가 함께 변해보자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75세 박미순 할머니의 조언입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만 변하면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도 함께 변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2단계는 작은 실천입니다. 거창한 계획보다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사하기, 관심 표현하기, 칭찬하기, 함께 시간 보내기 등 부담되지 않는 것들부터 시작합니다. 78세 최동구 할아버지의 경험담입니다. 처음에는 큰 계획을 세웠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더니 성공할 수 있었어요. 3단계는 지속과 발전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익숙해지면 조금 더 특별한 것들을 시도해봅니다. 함께 여행하기, 새로운 취미 시작하기, 부부만의 특별한 시간 만들기 등으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76세 한영순 할머니의 말입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니까 자연스럽게 더 큰 변화를 원하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할아버지와 함께 춤도 배우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과정이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변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과 극복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어색함입니다. 73세 이금자 할머니의 고백입니다. 40년 넘게 안 하던 말을 갑자기 하려니까 정말 어색했어요. 잘 잤어요라고 말하는 것도 부끄럽더라고요. 이런 어색함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상대방의 무반응입니다. 한쪽에서 변화를 시도해도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으면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77세 김갑순 할아버지의 경험담입니다. 처음 한 달은 제가 혼자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별로 반응이 없어서 포기하고 싶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니까 결국 할머니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내심이 필요해요. 상대방도 어색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세 번째 어려움은 일관성 유지입니다. 처음 며칠은 열심히 하다가 점차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작은 목표부터 세우고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성공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일과를 시간대별로 나누어서 어떻게 로맨틱하게 바꿀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침 시간 6시-9시의 변화 방법. 79세 윤복순 할머니와 82세 박철민 할아버지 부부의 아침 루틴을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일어나서 서로 말도 없이 화장실에 가고 각자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6시 30분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잘 잤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7시 함께 세면대에서 양치하면서 오늘 계획이 뭐예요? 어디 가실 거예요? 등 간단한 대화를 나눕니다. 7시 30분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 뭐 드시고 싶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며 서로 배려합니다. 8시 식사하면서 맛있어요. 고생하셨어요. 등 감사 인사를 합니다. 8시 30분 외출 준비를 할 때 옷이 잘 어울리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하며 관심을 표현합니다. 박철민 할아버지의 말입니다. 이런 작은 말들이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더라고요. 아침부터 기분이 좋으니까 하루 종일 즐거워요. 점심시간 12시-2시의 변화 방법. 75세 서금순 할머니와 78세 최동수 할아버지는 점심시간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각자 알아서 간단히 먹거나 말없이 함께 먹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점심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12시 점심 준비를 함께 합니다. 오늘은 뭘 해드릴까요? 이건 제가 할게요 하며 협력합니다. 12시 30분 식사하면서 오전에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친구들 만나서 뭐 하셨어요? 바둑 이기셨어요? 등등요. 1시 식사 후 함께 설거지하면서 대화를 계속합니다. 1시 30분 함께 차나 커피를 마시며 오후 계획을 세웁니다. 서금순 할머니의 말입니다. 점심시간이 이렇게 길어진 건 결혼 후 처음이에요. 예전에는 15분이면 끝났는데 지금은 1시간 반을 함께 보내요. 저녁 시간 5시-9시의 변화 방법. 73세 이순희 할머니와 76세 김갑동 할아버지의 저녁 시간은 더욱 특별합니다. 5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라고 서로 안부를 묻습니다. 5시 30분 함께 저녁 준비를 하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6시 저녁 식사 때는 TV를 끄고 오로지 대화에만 집중합니다. 7시 식사 후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30분 정도 동네를 천천히 걸으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7시 30분 산책 후 집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8시 함께 TV를 보되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시청합니다. 김갑동 할아버지의 말입니다. 저녁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됐어요. 할머니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게 언제였나 싶어요. 일상의 변화와 함께 중요한 것은 특별한 날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77세 한말순 할머니와 80세 조영수 할아버지는 매월 한 가지씩 특별한 일을 합니다. 1월 함께 새해 계획 세우기, 2월 함께 사진 정리하며 추억 이야기하기, 3월 함께 봄꽃 보러 나들이 가기, 4월 함께 새로운 음식 만들어 먹기, 5월 함께 텃밭 가꾸기, 6월 함께 영화 보러 가기, 7월 함께 시원한 곳 찾아가기, 8월 함께 가족 사진 찍기, 9월 함께 단풍 구경 가기, 10월 함께 온천 다녀오기, 11월 함께 감사한 일들 나누기, 12월 함께 한 해 돌아보기. 조영수 할아버지의 말입니다. 매달 뭔가 기대할 일이 있으니까 삶이 재미있어요. 이번 달에는 뭘 할까 함께 계획 세우는 것도 즐거워요. 74세 박순덕 할머니와 77세 신철수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데이를 만들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오로지 둘만의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 주 공원 산책 데이트, 두 번째 주 찻집 데이트, 세 번째 주 시장 구경 데이트, 네 번째 주 영화관 데이트. 박순덕 할머니 말입니다. 데이트라고 하니까 옷도 예쁘게 입게 되고 화장도 하게 되고 정말 젊어진 기분이에요. 오랫동안 함께 삼부부일수록 상대방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71세 최금순 할머니와 74세 이동수 할아버지는 서로 인터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에 서로에게 질문을 하나씩 던지고 대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던진 질문들. 젊었을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나와 결혼하기 전에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뭐예요? 다시 태어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던진 질문들. 결혼 후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언제였어요? 나의 어떤 점이 가장 좋아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요? 젊었을 때로 돌아간다면 뭘 다르게 하고 싶어요? 이동수 할아버지의 말입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몰랐던 게 이렇게 많다니 놀라워요. 할머니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는 기분이에요. 최금순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의 속마음을 이렇게 깊이 들어본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마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요. 다시 연애하듯 지내려면 서로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자신에 대한 관리도 중요합니다. 76세 윤순자 할머니와 79세 김철호 할아버지는 함께 외모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함께 미용실에 가서 헤어스타일을 바꿨고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쇼핑하며 새 옷을 샀습니다. 김철호 할아버지의 말입니다. 할머니가 예뻐지니까 저도 멋있어지고 싶어져요. 그래서 운동도 시작하고 옷도 신경 쓰게 됐어요. 건강관리도 함께 합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함께 산책하고 일주일에 3번은 함께 체조를 합니다. 건강한 음식도 함께 만들어 먹습니다. 윤순자 할머니 말입니다. 혼자 하면 귀찮은 일도 둘이 함께 하니까 재미있어요. 서로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요. 실제로 이 부부는 1년 만에 몸무게도 줄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샵샵 새로운 취미 함께 시작하기. 젊었을 때는 각자 바빠서 함께 할 취미가 없었지만 이제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78세 서영희 할머니와 81세 박만수 할아버지는 70대가 되어서 함께 댄스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춤이냐고 했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박만수 할아버지의 말입니다. 할머니와 손을 잡고 춤을 추니까 신혼 때 기분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로맨틱할 줄 몰랐어요. 서영희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리드해 주니까 기분이 좋아요. 젊었을 때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 이 부부는 지역 댄스 동호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커플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삼부부라면 크고 작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부부들은 이런 갈등조차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기회로 활용합니다. 74세 정순자 할머니와 77세 김용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부는 평소에 TV 채널 문제로 자주 다뤘습니다. 할아버지는 뉴스와 다큐멘터리를 좋아하고 할머니는 드라마와 예능을 좋아했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다뤘습니다.
할아버지 왜 맨날 드라마만 봐요? 뉴스도 좀 봅시다. 할머니, 당신은 재미없는 것만 보려고 해요. 할아버지, 뉴스가 왜 재미없어요?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지. 할머니, 나도 내가 보고 싶은 거 볼 권리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투고 나면 하루 종일 서로 말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 보고 싶으세요? 할머니, 저는 드라마 보고 싶은데 할아버지는 어떠세요? 할아버지, 그럼 할머니 드라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뉴스 봐도 될까요? 할머니, 좋아요. 그럼 저도 할아버지 뉴스 함께 볼게요. 김용수 할아버지의 말입니다. 예전에는 제 고집만 부렸는데 이제는 할머니 의견을 먼저 들어봐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정순자 할머니도 변했습니다. 할아버지 뉴스를 함께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도 잘 되고요. 이제 이 부부는 함께 프로그램을 보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72세 윤금순 할머니와 75세 박철호 할아버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부부는 외출 문제로 자주 다뤘습니다. 할머니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는 걸 좋아하는데 할아버지는 집에 있는 걸 좋아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다뤘습니다. 할머니, 오늘 친구들과 만나러 갈게요. 할아버지, 또 나가요? 맨날 나가기만 하고. 할머니,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요. 할아버지, 저는 혼자 집에서 뭘 하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친구들과 만나려고 하는데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실래요? 할아버지, 할머니 재미있게 다녀오세요. 저는 집에서 책 읽고 있을게요. 할머니, 혹시 외로우시면 같이 가셔도 돼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대신 돌아오시면 어떤 이야기 했는지 들려주세요. 박철호 할아버지의 말입니다. 할머니를 억지로 집에 붙잡아 둘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행복해야 저도 행복하거든요. 윤금순 할머니도 변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해해 주시니까 오히려 집에 빨리 돌아오고 싶어져요. 그리고 할아버지께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고요. 70대 부부에게는 건강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로맨틱하게 할 수 있습니다. 79세 서미자 할머니와 82세 최동구 할아버지는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일을 사랑의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혈압을 재어주고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혈당을 체크해줍니다. 최동구 할아버지의 말입니다. 할머니 혈압 재어드리면서 오늘도 건강하시네요. 다행이에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세요. 약을 먹을 때도 서로 챙겨줍니다. 할아버지, 약 드실 시간이에요. 할머니도 같이 드세요. 이렇게 함께 약을 먹으면서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요 라고 말합니다. 서미자 할머니의 말입니다. 건강관리가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행복해요. 76세 이금자 할머니와 79세 김순구 할아버지는 함께 운동하는 것을 데이트로 만들었습니다. 매일 저녁 6시에 함께 동네 한 바퀴를 걷는데 이때를 로맨틱 워킹이라고 부릅니다. 김순구 할아버지의 말입니다. 산책하면서 할머니 손을 잡고 걸어요. 그리고 오늘도 함께 걸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라고 말해요. 벤치에서 쉴 때는 서로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하고 함께 스트레칭도 합니다. 이금자 할머니의 말입니다. 운동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하니까 시간도 빨리 가고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요. 나이가 들수록 경제 문제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73세 박영순 할머니와 76세 한철수 할아버지는 매월 한 번씩 가계부 데이트를 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오후에 함께 앉아서 한 달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합니다. 한철수 할아버지의 말입니다. 예전에는 돈 문제로 자주 다뤘는데 이제는 함께 계획을 세우니까 서로 이해하게 됐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서로를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 용돈이 좀 많이 나갔네요. 다음 달에는 조금 줄여볼까요? 네, 그럼 우리 함께 절약해봐요. 박영순 할머니의 말입니다. 함께 계획을 세우니까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절약하게 되더라고요. 또한 용돈을 쓸 때도 서로 상의합니다. 할머니, 친구들과 식사하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 쓸까요? 할아버지, 새 옷 사고 싶은데 어떤 걸로 살까요? 이런 식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소통이 늘어났습니다.
70대 부부에게는 손자, 손녀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부부가 협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77세 최순덕 할머니와 80세 조만수 할아버지는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에서 역할을 나누어 맡습니다. 할머니는 손자, 손녀들의 감정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할아버지는 교육적인 부분을 담당합니다. 조만수 할아버지의 말입니다. 손자가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할머니가 먼저 위로해 주시고 제가 조언을 해줘요. 역할을 나누니까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손자, 손녀들이 놀러 왔을 때도 함께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은 할머니가 요리를 가르쳐 주시고 제가 컴퓨터를 가르쳐 줄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함께하면 아이들도 더 즐거워할 거예요. 최순덕 할머니의 말입니다. 손자, 손녀들도 저희 부부가 사이좋은 걸 보고 좋아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요. 70대라고 해서 미래 계획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듭니다. 75세 김영희 할머니와 78세 이철수 할아버지는 매년 새해에 함께 계획을 세웁니다. 건강 목표, 올해는 함께 매일 산책하기. 여행 목표, 봄에는 벚꽃 구경, 가을에는 단풍 구경 가기. 취미 목표, 함께 새로운 취미 하나 배우기. 가족 목표, 자녀들과 더 자주 만나기. 이철수 할아버지의 말입니다. 함께 계획을 세우니까 1년이 기대돼요. 할머니와 함께 할 일들을 생각하면 설레어요.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격려합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산책 갈까요? 네, 할머니. 우리 목표 달성하려면 꾸준히 해야죠. 김영희 할머니의 말입니다. 혼자서는 작심삼일로 끝날 일도 할아버지와 함께 하니까 계속 할 수 있어요. 연말에는 함께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도 갖습니다. 올해 우리가 함께 한 일들을 보니까 뿌듯해요. 내년에는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하면서 부부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집니다. 지금까지 성공 사례들을 많이 들어봤지만 모든 부부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방법을 시도해도 어떤 부부는 성공하고 어떤 부부는 실패합니다. 그 차이점을 알아야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76세 조금순 할머니와 79세 박동수 할아버지는 처음에 실패했다가 나중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한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우리 다시 연애해요라고 말했을 때 할아버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할머니 혼자서만 노력했습니다. 아침에 잘 잤어요? 라고 해도 할아버지는 응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칭찬을 해도 갑자기 왜 그래? 라고 어색해했습니다. 1개월이 지나도 할아버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조금순 할머니의 고백입니다. 제가 혼자서만 애쓰니까 허무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결국 할머니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말없는 부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할머니는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와 먼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가 요즘 너무 재미없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할아버지도 사실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하루하루가 똑같고 지루해요. 그럼 우리 좀 더 재미있게 살아볼까요? 작은 것부터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할아버지도 동의했습니다. 박동수 할아버지의 말입니다. 첫 번째 때는 할머니가 갑자기 연애하자고 해서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두 번째는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시도에서는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뭐부터 바꿔볼까요? 아침 인사부터 해볼까요? 좋아요. 그리고 식사할 때 대화도 해보고요. 이렇게 함께 정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 부부는 동네에서 가장 다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실패하는 부부들의 공통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한쪽만 노력합니다. 상대방의 동의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시도합니다. 둘째, 급하게 서두릅니다. 단기간에 큰 변화를 기대하고 결과가 안 나오면 포기합니다. 셋째, 상대방을 탓합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당신은 안 변하냐고 불평합니다. 넷째, 형식적으로 합니다. 진심이 없이 억지로 하니까 상대방도 어색해합니다. 반대로 성공하는 부부들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첫째, 함께 시작합니다. 먼저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함께 계획을 세웁니다. 둘째, 천천히 진행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갑니다. 셋째, 서로 격려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칭찬하고 격려해줍니다. 넷째, 진심으로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70대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70대 초반과 후반, 그리고 80대 초반은 조금씩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70대 초반 부부 70에 74세의 경우 이 시기 부부들은 비교적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좀 더 적극적인 활동들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72세 김미자 할머니와 74세 이철수 할아버지는 함께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월 한 번씩 당일치기 여행을 떠납니다. 가까운 온천이나 관광지를 찾아가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이철수 할아버지의 말입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할머니의 새로운 모습을 많이 발견했어요. 여행할 때 정말 즐거워하시더라고요. 또한 새로운 취미 활동도 활발하게 합니다. 등산, 댄스, 사진 촬영 등 체력이 필요한 활동들도 함께 즐깁니다. 70대 후반 부부 75에 79세의 경우 이 시기에는 체력이 조금 떨어지므로 좀 더 안정적인 활동들을 중심으로 합니다. 77세 박순자 할머니와 79세 최동수 할아버지는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늘렸습니다. 함께 요리하기, 함께 책 읽기, 함께 TV 보며 대화하기, 함께 가족 사진 정리하기 등입니다. 최동수 할아버지의 말입니다. 밖에 나가지 않아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80대 초반 부부 80에 84세의 경우 이 시기에는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하므로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것을 사랑의 표현으로 만듭니다. 82세 서금순 할머니와 84세 김철호 할아버지는 서로의 건강 일기를 써줍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하루 컨디션을 기록해주고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식사와 운동을 기록해줍니다. 김철호 할아버지의 말입니다.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걸 보니까 정말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계절에 따라서도 다른 로맨틱한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봄 3회 5월의 로맨틱 아이디어 75세 윤순덕 할머니와 78세 정철수 할아버지는 봄마다 특별한 일을 합니다. 3월 함께 화분에 꽃 심기, 4월 벚꽃 구경 나들이, 5월 함께 텃밭 가꾸기. 정철수 할아버지의 말입니다. 봄이 되면 할머니와 함께 할 일들을 생각하느라 설레어요. 여름 6회 8월의 로맨틱 아이디어 73세 이금자 할머니와 76세 박만수 할아버지의 여름 활동들입니다. 6월 함께 시원한 팥빙수 만들어 먹기, 7월 함께 에어컨 밑에서 영화 보기, 8월 함께 저녁 늦게 산책하기. 박만수 할아버지의 말입니다. 더워도 할머니와 함께하는 일들은 다 재미있어요. 가을 9회 1, 1월의 로맨틱 아이디어 74세 최순자 할머니와 77세 김동수 할아버지의 가을 활동들입니다. 9월 함께 단풍 구경 가기, 10월 함께 감 따기, 11월 함께 김장하기. 김동수 할아버지의 말입니다. 가을이 되면 할머니와 함께 추억을 만들 일들이 많아서 좋아요. 겨울 1, 2월의 로맨틱 아이디어 76세 한영순 할머니와 79세 조갑수 할아버지의 겨울 활동들입니다. 12월 함께 연말 정리하며 한 해 돌아보기, 1월 함께 새해 계획 세우기, 2월 함께 따뜻한 차 마시며 독서하기. 조갑수 할아버지의 말입니다. 겨울에는 집에서 할머니와 따뜻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70대 부부들은 건강 상태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로맨틱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쪽이 거동이 불편한 경우 78세 정미순 할머니는 무릎이 안 좋아서 멀리 나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81세 남편 김순구 할아버지는 이를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합니다. 함께 뜨개질하기, 함께 퍼즐 맞추기, 함께 라디오 듣기 등입니다. 김순구 할아버지의 말입니다. 할머니와 조용히 앉아서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오히려 더 친밀해진 것 같아요. 한쪽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 76세 서순자 할머니는 최근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79세 남편 최동구 할아버지는 이것도 사랑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줍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기억하는 옛날 이야기들을 함께 나눕니다.
최동구 할아버지의 말입니다. 할머니가 예전 이야기를 할 때가 가장 생생해요. 그때 할머니 모습이 정말 예뻐요. 이처럼 건강상의 제약이 있어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로맨틱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7일 실천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이야기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1일차 마음의 준비와 대화 시작하기. 첫째 날에는 배우자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여보, 우리가 요즘 좀 재미없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관계를 좀 더 즐겁게 만들어 볼까요?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변해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변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세요. 79세 김순덕 할머니의 조언입니다. 첫째 날이 가장 중요해요. 이때 상대방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어려워요. 2일차 아침 인사 시작하기. 둘째 날부터는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잘 잤어요? 라고 인사하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어색함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며칠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76세 서금순 할머니의 경험담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40년 넘게 안 하던 인사를 갑자기 하려니까요. 하지만 사흘 지나니까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3일차 식사 시간 대화 늘리기. 셋째 날부터는 식사 시간에 대화를 늘려보세요. TV를 끄고 서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세요. 오늘 계획이 뭐예요? 어제 친구들 만나서 어떤 이야기 하셨어요? 반찬이 맛있네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간단한 대화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4일차 관심과 배려 표현하기. 넷째 날부터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말로 표현해보세요. 외출할 때 조심히 다녀오세요. 돌아왔을 때 어떠셨어요? 재미있었어요? 몸이 안 좋을 때 괜찮으세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작은 표현이라도 계속하다 보면 큰 변화가 생깁니다. 5일차 칭찬과 감사 표현하기. 5째 날부터는 서로를 칭찬하고 감사를 표현해보세요. 오늘 옷이 잘 어울리세요. 맛있는 음식 만들어 주셔서 고마워요.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74세 이순희 할머니의 말입니다. 칭찬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할아버지를 더 칭찬하고 싶어졌어요. 6일차 함께 시간 보내기. 6째 날에는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함께 산책하기, 함께 차 마시며 대화하기, 함께 TV 보면서 의견 나누기 등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중요한 것은 함께라는 느낌을 만드는 것입니다. 7일차 미래 계획 함께 세우기. 마지막 날에는 앞으로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을 계획해보세요. 다음 주에는 뭘 해볼까요? 이번 달에 특별한 일 해볼까요? 내년에는 어디 여행 가볼까요? 미래를 함께 계획하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훨씬 가까워집니다. 7일 실천을 성공적으로 마친 부부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1개월 후의 변화. 77세 박영순 할머니와 80세 김철수 할아버지의 1개월 후 모습입니다.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어요. 예전에는 할 말이 없어서 어색했는데 이제는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졌어요. 서로에 대한 관심이 늘었어요. 예전에는 상대방이 뭘 하는지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이제는 궁금해요. 3개월 후의 변화. 75세 최금순 할머니와 78세 이동수 할아버지의 3개월 후 모습입니다. 함께하는 일들이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각자 따로 지냈는데 이제는 웬만한 일은 함께해요. 서로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같은 사람인데도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1년 후의 변화. 73세 윤순덕 할머니와 76세 정갑수 할아버지의 1년 후 모습입니다. 완전히 다른 부부가 된 기분이에요. 젊었을 때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어떻게 그렇게 다정하게 지내느냐고 물어봐요. 하지만 모든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을 때. 가장 흔한 어려움은 한쪽은 노력하는데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포기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계속하세요. 사람마다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78세 한복순 할머니의 경험담입니다. 처음 2달은 할아버지가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더니
3개월째부터 할아버지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 습관으로 돌아갈 때 며칠 열심히 하다가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책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조금씩 진전하는 것에 만족하세요. 갈등이 생겼을 때 실천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왜 이런 노력을 시작했는지 상기시켜 보세요. 우리가 왜 이런 노력을 시작했는지 기억나요?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였잖아요. 마지막으로 성공적으로 관계를 회복한 부부들이 후배 부부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82세 김영자 할머니의 조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는 사랑이 더 깊고 진해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진짜 사랑의 의미를 이제 알겠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85세 최동구 할아버지의 조언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씩 해보세요. 그것들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79세 서순이 할머니의 조언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변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변해요. 인내심이 가장 중요해요. 77세 박철수 할아버지의 조언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세요. 여러분 40년, 50년을 함께 산 부부라고 해서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부부들도 처음에는 권태롭고 지루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작은 노력과 변화를 통해 다시 연애하듯 사는 행복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오래 살았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7일 실천 가이드의 첫째 날, 배우자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보, 우리 관계를 좀 더 즐겁게 만들어 볼까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 부부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사랑, 더 소중해지는 관계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70대에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배우자와 함께하는 달콤한 연애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부부들이 행복한 관계를 되찾을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